맛있게 먹는 이야기 친구랑 노는 이야기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본격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다근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손석희 탐정입니다. 묵은성 다근성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보셨을까요? 제주에서도 올라가는 발사체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하셨을 텐데요. 묵은성 다근성에서도 특파원이 고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흥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발사 순간을 기다렸던 박진우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진우리 특파원? 네, 박진우리 특파원입니다. 누리호가 굉음을 내며 하늘 향해 돌진할 때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결이 고른 것 같지 않습니다. 박진우리 특파원?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떻게 고흥까지 가게 되셨을까요? 네, 2년 전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당시 아이의 꿈이 미국의 나사 직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 생중계를 함께 보았고 다음 발사 때는 직접 고흥에 가서 보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막상 아이는 다른 꿈을 갖게 되었다는 점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지난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이었죠? 왜 그 밤에 발사를 해야 했나요? 네, 이번이 첫 야간 발사였습니다. 이번 누리호 안에는 위성이 여러 대가 실렸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주인공인 위성 3호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태양의 각도에서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의 간섭이 가장 적은 새벽, 딱 그 시각에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저도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네, 알쏭달쏭하네요. 누리호 발사는 정확히 고흥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요? 네, 발사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와 그 옆 남열 해수욕장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누리호 발사는 고흥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하는데 발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외나로도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관측을 위해 추가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대에서 관측하실 예정이라면 발사 시간으로부터 2-3시간 전에는 도착하셔야 주차장 또는 가까운 거리의 갓길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인데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발사 시간이 당일 0시 55분으로 확정되어 모두가 자리를 지키며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을 남겨놓고 현장에서 1시 13분으로 발사가 지연되었었습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었었는데요. 이렇듯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하여 발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발사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1시 13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노란빛이 섬광처럼 번쩍했습니다. 그 깜깜한 밤하늘이 대낮처럼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빛나는 태양 하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빨리 감기 하는 일출처럼 누리호가 고요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1분 정도 지나서야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환호성 안에서 약 4분간 지켜본 누리호의 비행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과학이 예술로 보이던, 예술로 느껴지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 예술로 보이던 순간이라고요? 아름다웠겠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네, 다음 발사는 현재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식은 항우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년 6월 5차 발사에서는 고흥 발사 전망대에서 묵은성, 다근성 종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우리 특파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화 묵은성 다근성 오프닝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다시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묵은성 다근성 원래 캐릭터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궤도에 오른 누리호처럼 오늘 준비한 4화 동네 작은 도서관 이야기와 책 이야기, 사연 듀오의 반짝이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하비에르 하늘. 바르덴바위입니다. 오, 우정팔찌까지 나눠 낀 친구들인데요. 왜 하비에르 하늘이고 바르뎀 바위냐면요. 오늘 바위의 모습이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을 엄청 닮았습니다. 아직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이긴 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의 하비에르 바르뎀의 모습과 일치율 거의 95% 똑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셨다면 엄청 웃으실 듯한데요. 급조해서 하늘과 바위가 하비에르 바르뎀의 성과 이름을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초성까지 같아서 저희가 한참 웃었네요. 하비에르 하늘, 바르뎀 바위와 발맞추기 위해서 오늘 다시 저는 셰익스피어 손탐정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주의 큰 도서관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와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만 있으면 거실에 서재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책으로부터 미니멀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두 곳. 어디 먼저 소개할까요? 김영수요. 상징거리요. 네, 김영수 도서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 대체 왜 눈치 게임에서 승리하잖아. 김영수 도서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두 친구가 왜 김영수 도서관인지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제주 목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이신 고 김영수 선배님이 어머니의 90세 생신을 기념하여 모교에 기증한 제주 최초의 학교 도서관이고요. 선배님의 이름을 따서 김영수 도서관이에요. 아, 그렇군요. 참, 저 한 달 전쯤에 주말에 급하게 혼자 책 빌리러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김영수 선생님 따님 뵀어요. 와우. 일본에 살고 계신데 도서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우당도서관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거였잖아요. 어머니 생신을 기리며 도서관을 기증하다니. 뭔가 3, 4회가 계속 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급 퀴즈. 김영수 도서관 층층서가 위에 김영수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 저요. 목이 어쩌고 블라블라. 그랬나? 난 그런 거 정확- 1도 안 읽었는데. 정확히 전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하늘과 바다도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로 잘 커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김영수 도서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요. 네, 하늘. 어머니의 생신. 바위. 만화책이 많이 없다. 만화책이 많이 없는 거? 1층에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만화책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만화책을 못 빌려가서 제일 크게 아쉬워요. 나돈데 그건. 그리고 빌려가는 기간이 막 딴 데는 2주씩도 있는데 여기는 1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학생은 2권밖에 못 빌리는데 그 마을 도서관 회원은 5권이나 빌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바위랑 하늘은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아쉬움을 대신해봐요. 손탐정은 김영수 도서관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이들 학교 어디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김영수 도서관 왔다가 미닫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런 곳이 하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5시 이전에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 그때 다시 돌이켜보니까 재개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은데 1층 공간들도 상당히 좋았지만 2층 하늘다리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었어요. 하늘이랑 바위는 하늘다리에서 읽어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어. 숙제해본 적 있어요. 바위 하늘 다리 이용해봤어요? 아니요. 하늘다리가 뭔지도 그 왜 2층 목관화가 보이는 책들 앞에 기다란 다리 같은 곳. 네,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둔 것 근데 같아요. 막 여름에 비 엄청 오면은 막물 쌓여서 수영장 정도 되던데. 그리고 도서관 안에도 좋은데 도서관 밖에 저녁에 보면은 도서관이랑 학교 건물 위에다가 전구를 맞아요. 이렇게 켜놨어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울 때 있는데 불빛 날 때마다 뭔가 이제야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 들어가는 초입은 되게 깜깜한데 도서관 딱 근데 들어오면서 또 거기서 나오면은 밤에 그 체육관에 그 배드민턴 부가 네. 배드민턴 하는데 그게 불은 주황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라서 엄청 무서워요. 맞아요. 살짝 뭔가 뭐라 해야 할까 들어가면 귀신들 이렇게 시간대가 살짝 좀 무섭긴 하네. 하늘 하비에르, 바위 바르뎀 우리 어느 공간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저요. 네. 저는 2층에 어떤 그 방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3층으로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서 네. 그 소파 같은 뭔가 쿠션 1인용 쿠션에서 네. 뭔가 살짝 누워가지고 막 만화책 보면서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막 애들이랑 가위가위보 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바위는 어느 자리 좋아해요? 그 층층서가 아래에 있는 네. 그 방이 아늑하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은 천장이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좀 갑갑해요.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옥처럼 생긴 제주 신화 속 신들의 이름이 써 있는 방을 제일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좋아할 때 있어 솔직히 말하면. 하늘이 얘기하는 3층 그 목관화가 내려다 보이는 책들을 아마 하늘이 3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곳을 많이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갔을 때 위창방 나무에 빨갛게 물든 나뭇잎이 마지막 잎새처럼 간당간당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 생각나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책이 딱 또 생각이 났어요. 책 읽기도 좋고 목관화 멀리서 멍하기도 좋은 그런 2층 책들입니다. 전 책하면 뭐였더라. 가을은 책 보면서 창문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써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을에는 책 보면서 밖을 보는 게 좋다고? 네. 김영수 도서관은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 전에는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도 마을 도서관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매주 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헛걸음하지 않게 잘 확인하고 오셔요. 그리고 목관화 쪽에서 도서관 바라보면 아이들이 만든 로고가 있는데 김영수 도서관 로고와 우리 묵은성 당은성 로고는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김영수 도서관 로고는 유치원생들이 자원 모음을 그린 걸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묵은성 다근성 로고도 그렇게 한 사람이 한 글자씩 그려서 합쳐서 묵은성 다근성을 로고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묵은성, 다근성, 김영수 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 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김영수 도서관 워낙 유명해서 각지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하늘과 바위가 추천하는 김영수 도서관을 더욱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책을 빌려서 바로 옆에 있는 연못에 가가지고 햇빛 쬐면서 책을 보는 거죠. 햇빛 보면서.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포큰 장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포크 장군이 있어요? 왜 포크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냥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 맨 꼭대기 꼬챙이 같은 그게 뭐라 해야 할까 포크 같아가지고 포크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래 머리에 쓴 투구에 약간 포크 모양의 뭐가 달려있군요. 새머리 포크.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웃기다.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해보면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책보따리, 작심삼일, 믿금독서, 여름방학, 돌봄 등이 있어요. 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하늘이 이야기해준 책 빌려서 밖에서 햇빛 쬐면서 책 빌려서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바위가 이야기한 프로그램들은 김영수 도서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도서관 우측에 있는 사랑방이 빨리 열려서 거기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왜 초록불 밝히고 책 읽는 선비처럼 그 방에 앉아서 도란도란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영수 도서관만의 규칙이 있어요.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올라갈 때는 층층 서가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내려올 때는 꼭 화장실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2층에서 시끄럽게 하면 쌤이 2층 조용히 하세요라고 합니다. 나도 들어봤어. 자, 이번엔 성직구의 도서관입니다. 묵은성 다근성이 있는 묵은성 마을 회관 2층에는 성직구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하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니까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성직구 합창단! 네, 성직골 소리 합창단. 단장님 가라사대. 네, 저희 합창단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대 청소년 어린이들부터 저 같은 80대 노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놀이를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러십니다. 네, 성직골 살짝 틀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네, 성직골 도서관에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성직골 소리 합창단이 있는데요. 우리 하늘이랑 바위도 합창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는데요. 갈 때는 힘든데 또 갔다 오면 좋다. 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들과 우리가 라디오를 한다니, 너무 좋네요. 친구들이 장난치다가도 연습 시작하면 딱 변신해서 노래 즐겁게 하는 모습이랑 공연 연습하거나 본 공연할 때 허리 쫙 펴고 노래하는 모습 진짜 멋있었거든요.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특히 11월 제주 곳곳에서 공연, 축제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하늘이랑 바위의 스케줄도 더불어 정말 빽빽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해서 푹 쉬고 싶은 날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들 속에서 합창 연습을 매주 가는 이유, 또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갔다 오면 뿌듯해요. 뿌듯하고. 가서 연습을 잠깐 쉴 때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거기 있는 만화책이 재밌어요. 하늘은 어른들이랑 함께 연습할 때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일단 100%를 한다고 치면 어른들이 노래를 다 같이 하다가 어른들이 자꾸 틀리면 저희한테 심해주는데 그때 그 이동서가의 맨 끝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성직골 도서관은 합창단 이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책 모임,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수업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금방 매진되기 쉽고 인기 많은 것들은 광클릭해야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성에 그쳐서 연결되기가 쉽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방 같은 작은 도서관은 달라요. 달려가지 않아도 함께 만나고 배우고 이어지는 기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 이야기, 기쁨이 크게 있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도서관이란? 저는 도서관이란 저를 포근하게 해주는 존재. 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나에게 도서관이란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엄마가 집에 책이 많다고 책을 안 사줄 때 가서 언제든지 그 읽고 싶은 책에 담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 네. 포근하고 소중한 작은 도서관. 우리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준 하늘과 바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아이의 삶을 바꾸고 어른의 하루를 바꾸고 그리고 결국 동네 전체의 온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직골 도서관은 오늘도 그렇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억을 쌓고 우리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마을의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처에는 어떤 작은 도서관이 있나요? 한번 문 열어보세요. 책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요. 동네 어르신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서로 알아가는 이야기. 코너 속의 코너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번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크림 너라면 할 수 있어입니다. 작가는 미야니 시타츠야, 옮기니 이선아입니다.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힘이 내주는 말을 많이 해서이고 여기에 나오는 고양이들이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친절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4곱하기4의 세계입니다. 작가는 조리, 그림은 노인경,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말하자면 어린이 재활 병동에 입원 중인 주인공 호는 또래 친구 세롬이와 좋아하는 책에 메모지를 붙여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고 빙고 게임을 하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 책을 추천드려요. 제가 추천한 책들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안녕!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의 시조새라고 불리고 싶은 네, 여기는 본격 어린이 청소년 라디오 무근성 다근성입니다. 이번 코너는 사연 소개 및 고민 해결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듀오로 돌아온 천둥 나무입니다. 사연 소개할게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원래 가족과 함께 시작했던 주말 운동을 요즘은 각자 일정이 생겨 저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같이 가자 하면서 엄청 쪼르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혼자 운동하러 가는 그 시간이 참 좋거든요. 같이 운동 다닐 때도 좋았죠. 하지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구경만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평소 잘하던 것도 안 되고 코치님이 알려주는 대로 자세도 안 나오고 그날따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에잇! 운동을 마치고 차에 타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처에 있는 지브리 캐릭터 샵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역시 뭔가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뭘 구경하는 거 어렵나? 가자고 하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오예! 자주 가는 곳인데도 아이들은 처음 온 것처럼 신나서 둘러봅니다. 외출에서는 보통 저는 12살 딸을, 남편은 10살 아들을 담당하는데 아이들은 커다란 고양이 버스에도 타보고 또 다른 커다란 토토로 인형 옆에도 서며 사진을 찍어주곤 하죠. 그렇게 큰 아이와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뭔가 잔뜩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쿵 속으로 제발 우리 아들이 아니어라 제발을 외치며 뒤돌아보니 우리 아이가 맞더군요. 왜 이런 예감을 틀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 둘째가 어떤 아이냐면요. 가만히 있는 물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손입니다. 저와 큰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달려왔고 주변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해 스포트라이트처럼 꽂혔습니다. 직원분들도 빠르게 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으신 후 깨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저 역시 놀랐을 아이를 먼저 달래준 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이는 놀란 얼굴로 엄마
나 그냥 살짝 만졌는데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한쪽 머리로는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리 중이신 직원분들을 도우며 기다리니 점장님께서 CCTV 판독을 마치며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가슴이 두근 두근. 작은 화면 속에 아이와 남편이 등장합니다. 진열장에서 예쁜 소품을 보던 아이는 갑자기 진열장과 손바닥으로 힘겨루기를 하는지 진열장과 손바닥 싸움을 하는데 바로 아빠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고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빠른 대처에 그 진열장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빠의 주의를 듣고 제정신을 차린 듯 했던 아이가 또다시 진열장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진열장 하체가 강한지 본인의 하체가 강한지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남편은 잠깐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데 그때였어요.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했다는 진열창이 와장창창 떨어집니다. 아차차. 실제로는 10여 분이 되었을까. 그렇지만 하루같이 느껴졌던 그 순간 머릿속 한편에서 보상해줄 금액이 못해도 1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정리하던 직원분이 제품가를 알려주는데 16만 원. 이 정도로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또 안도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놀랐을 아이를 걱정해 주시고 저 역시 결제를 하고 나오면서 아이에게 다시 죄송하다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안 해도 될 힘든 과정을 그분들은 저희가 나온 후에도 해야 할 테니까 마음이 무거워 가라앉을 지경이었죠. 우리 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가족은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와, 와, 참 황당한 사건인데 또 웃기네요. 저는 아주 웃긴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우리 동생도 마이너스 손인데 비슷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런 사연이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네요. 고민 해결. 고민 해결. 한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니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도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 아이한테는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도 누구의 도움 없이 알아서 조심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 그 아이를 위해 응원합시다. 친구야,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이 아닌 게 어디냐 친구야. 사연 듀오가 준비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을 반으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걱정 인형이 되어드릴게요. 그런데요, 손탐정. 아, 네. 아까 우리 오프닝 말인데요. 뉴스를 전할 때 손석희 손탐정이 되었고 네. 또 동네 소개 코너에서는 셰익스피어 손탐정이 되게 됐잖아요. 손탐정까지 1인 3역을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취자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흉내내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국뽕에 취해서 오프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애정해서 둘째 아이 태명까지 임손석희였답니다. 손석희 아저씨가 궁금한 친구들은 최근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을 찾아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지드래곤도 나와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제 절친인 남편이 좋아하는 영국 극작가이고요. 하비에르 하늘, 바르덴 바위가 초성이 딱 맞길래 저도 욕심을 내서 셰익스피어를 한번 깨워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들 셰익스피어의 작품까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전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 알진 못하지만 한여름밤의 꿈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누리호로 사화를 열어보니까 조만간 우주과학이나 천문학을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네요. 최근에 아이들 학교에 구리 어린이 천문대 조승현 대장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천문학이라는 분야를 설파하고 가셨거든요. 한동안 고학년 아이들이 천문학 책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조승현 대장님을 아이들이 쪼쪼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쪼쪼쌤의 책 내 핑계는 천문학이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태양은 우주에선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별이지만 이쪽 태양계 동네에선 절대 군주에 가깝다. 에너지의 근원이자 생명의 시작이다라고요. 아, 좋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절대 군주님이셨군요. 이 문구를 들으니까 우리 묵은성 다근성 라디오를 통한 친구들의 작은 경험들이 태양 같은 에너지의 씨앗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오늘 동네 소개 코너에서는 원도심의 작은 도서관을 하비에르와 바르뎀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수 도서관, 성직골 도서관, 그리고 성직골 소리합창단까지 작은 도서관을 향한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그곳을 더욱 풍성하게 크게 만들어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따끈한 소식인데요. 성직골 소리합창단이 내년에 활동할 새로운 단원을 모집 중입니다. 12월 20일에 오디션이 있으니 문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책 소개 코너와 사연 듀오가 전하는 재밌고 황당한 사연과 고민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올리는 소식과 이야기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연과 고민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은 소통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희 5화는 내년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5화에서 만나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연말 따숩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묵은성 다근성의 박쥐 손탐정이었습니다. 안녕!